화면 앞에 계신 여성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본성이고 뼛속에 새겨진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얼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눈가에 주름이 하나 늘어난 걸 보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하고 정수리에 흰머리 한 올이 보이면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칼을 대서 얼굴을 팽팽한 가죽처럼 당겨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겉모습일 뿐이며 여러분의 눈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젊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진짜 노화는 주름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물건을 자주 잊는 데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노화는 몸속의 양기를 더 이상 붙잡아 두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내장 하나하나가 서서히 녹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화려한 상술과 유행에 가려진 진짜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저는 약을 팔지도 않고 무슨 강좌를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아주 실용적인 자가 진단법 하나를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병원에 줄 서서 검사받을 필요도 없고 체열하며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돈 들일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몸의 한 부위 털을 보고 세 군데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 됩니다. 이 안에 담긴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병을 막는 가장 수준 높은 예방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웃으실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보라는 거냐, 머리카락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요즘 머리카락은 너무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염색도 하고 펌도 하고 심지어 모발 시술까지 하면 이른이 넘어서도 새까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젊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일 뿐입니다. 제가 보라고 하는 곳은 얼굴에서 가장 쉽게 지나쳐버리는 바로 눈썹입니다. 눈썹이 뭐가 중요하냐고들 하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눈썹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밀고 다듬고 아예 전부 없애서 반영구 화장까지 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건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한의학에서 무엇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눈썹은 보수궁이라 불리며 우리 몸의 양기와 폐기의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창구입니다. 옛 의서를 펼쳐보면 폐는 피부와 털을 주관하고 전기가 충만해야 그 빛이 드러난다고 나옵니다. 눈썹은 눈 위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이마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마치 지붕의 기와처럼 단순히 꾸미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기혈을 비추는 거울이자 면역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판입니다. 진짜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90이든 100살이 넘었든 여전히 몸을 움직이고 정신이 또렷한 분들의 눈썹은 하나같이 듬성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길고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온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눈썹이 길다는 것은 기혈이 충분하고 경락이 막힘없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가장 길고 중요한 해독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눈꼬리에서 시작해 눈썹 위를 지나 정수리를 넘고 등과 다리를 따라 발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이 경맥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어선입니다. 눈썹은 바로 이 통로의 출발선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눈썹이 점점 성겨지기 시작했다면, 특히 끝부분인 눈썹 꼬리가 빠지고 옅어지며 거의 사라질 것 같다면 그때는 반드시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에너지가 고갈되고 폐기와 신기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봅니다. 이 부위는 방광경뿐 아니라 삼초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삼초는 몸속 기운과 수분 대사가 오가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눈썹 꼬리가 빠진다는 것은 이 통로가 막혀 내분비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갑상선 문제나 난소 기능 저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양기가 붙잡히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40쯤 된 여성인데 옷차림은 세련되고 명품 향수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와 마스크를 벗으면 눈썹은 정교하게 그려져 있지만 화장을 지우면 그 아래는 달걀처럼 반질반질합니다. 생리량은 줄고 손발은 차며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고, 성격은 예민해져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눈썹 스스로 미른 게 아니라 저절로 빠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대부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합니다. 저는 답합니다. 몸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눈썹 연필로 덮어놓고 못 본 척하고 있으니 모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연료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기름은 넣지 않고 검은 테이프로 불만 가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가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노화를 보려면 먼저 눈썹을 보십시오. 눈썹이 짙고 결이 살아있으며 끝까지 남아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눈썹 한 올이 또렷하고 윤기가 있다면 그분은 아직 폐기와 신기가 튼튼하고 몸의 방어선이 단단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눈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눈썹은 몸 안의 이상을 비춰주는 신호등일 뿐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무너졌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삼송이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 40, 50을 넘겼는데도 이 세 가지 처짐과 두 가지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여러분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몸 상태는 20살 젊은 여성들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무리 얼굴을 잘 가꿔도 이미 내장기관은 녹이 슬어 더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삼송이대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생명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셔도 좋고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처짐은 눈꺼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꺼풀이 늘어지는 건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중력 때문이잖아요.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왜 아이들의 눈꺼풀은 탱탱하고 당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 눈꺼풀은 육륜이라 하여 근육과 피부 사지를 주관하는 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눈꺼풀이 처졌다는 건 비장의 기운이 약해졌고 몸의 중심 에너지인 중기가 아래로 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생활이 풍족해졌지만 비장과 위장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름에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물처럼 마시고 겨울엔 과일을 한 상자씩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비위는 찬기와 습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비장은 마치 밑에 불이 켜진 솥과 같아서 따뜻해야 안에서 음식이 잘 익고 그것이 기혈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 솥에 찬물을 들이붓는다면
불이 꺼지고 익지 못한 음식은 모두 습기로 변합니다. 이 습기는 무겁고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눈꺼풀처럼 살이 얇고 부드러운 곳에 쌓이기 쉽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찾아온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분이셨고 집에 도우미만 3분이나 두셨다고 합니다. 오셨을 때 큰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는데 벗는 순간 상간검이 축 늘어져 동공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인상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였죠. 그분은 요즘 기운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눈이 처진 게 너무 보기 싫다며 리프팅을 고민 중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혀를 보니 두툼하고 옆에는 이 자국이 선명했으며 가운데엔 두껍고 끈적한 백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눈꺼풀이 늘어진 게 아니라 눈 위에 습기가 고여 물주머니처럼 부풀어 있는 겁니다. 비위는 후천적인 생명의 뿌리입니다. 마치 집안 살림을 총괄하는 안살림꾼처럼 우리 몸의 살들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장이 허약해지면 그 살림꾼이 힘을 잃고 살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꺼풀은 가장 얇고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처지는 부위입니다. 이때 비위를 보강하지 않고 겉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당겨 올린 피부는 내일 다시 처집니다. 마치 진흙탕 위에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닥을 말리지 않고는 아무리 높이 지어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몇천 원짜리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비싼 제비집 필요 없습니다. 제비집은 몸을 더 습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약국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말린 생강 홍삼이 아닌 건강 그리고 볶은 율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강이 아니라 말려서 성질이 따뜻해진 건강이어야 하고 율무도 생율무가 아닌 볶은 것이어야 합니다. 생율무는 찬 성질이어서 오히려 습을 더 키웁니다. 매일 아침 건강 3쪽 홍조 5알의 씨를 빼고 볶은 율무 한 줌을 물에 넣고 20분간 달여 마셔보세요. 이 건강 홍조차를 한두 달만 꾸준히 마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위장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부었던 눈이 가라앉고 변도 예쁘게 잘 나오며 얼굴빛도 맑아집니다. 눈꺼풀도 자연스럽게 다시 탱탱해집니다. 이게 바로 온양화습입니다. 아무리 고급 아이크림을 바르더라도 이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처짐은 바로 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 처짐은 단순히 살이 쪘다거나 바지가 흘러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허리둘레, 복부를 한 바퀴 만져보세요. 그 살이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손에 잡히면 물이 찬 솜처럼 축축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마치 발효된 밀가루 반죽처럼 축 늘어진 그 지방층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몸속의 중요한 경락, 즉 몸의 허리띠 역할을 해주는 경맥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경맥의 이름이 바로 대맥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위아래로 뻗은 12개의 정경이 있는데 그중 대맥만이 옆으로 허리를 둥글게 감싸고 도는 구조입니다. 마치 진짜 허리띠처럼 모든 장기와 경락을 묶어주고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대맥이 튼튼하면 허리살이 단단하게 뼈에 붙어 있고 옆구리가 들어간 건강한 허리 라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대맥이 차가워지면 이 띠가 풀리듯 느슨해지며 복부 지방이 좌우로 흐르고 장기들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중기가 아래로 빠지는 이른바 중기하암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방의 가장 큰 역할은 보온입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 차가운 부위,
특히 아랫배와 자궁 난소 쪽이 얼음처럼 식으면 지방을 집중적으로 그 부위에 덮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많고 말랑말랑하다는 건 자궁 안이 냉골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궁한증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추운 겨울에도 배꼽티 입고 다니고 샐러드에 생채소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하시죠.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몸속에 얼음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빛은 누래지고 기운은 빠지며 복부는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차가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싶다면 먼저 그 속의 불씨부터 다시 지펴야 합니다. 어떻게 불을 피우느냐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 한의서인 금괴요략에도 나오는 명방이 있습니다. 바로 당귀생강 양고기탕입니다. 양고기는 따뜻한 성질로 양기를 보충해주고 당귀는 피를 보하며 순환을 돕고 생강은 속 깊은 한기를 몰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푹 끓여서 다른 복잡한 재료 넣지 말고 소금만 약간 간을 해주세요. 겨울철이거나 생리 후 몸이 차가워질 때 한 그릇 뚝딱 마시면 그 얼어붙은 아랫배에 즉시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혹시 양고기 냄새가 부담스럽거나 더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외용요법도 있습니다. 굵은 천일염을 몇 근 사서 팬에 볶아 뜨겁게 만든 뒤 그 안에 통후추와 쑥가루를 약간 섞어 헝겊 주머니에 담습니다. 그걸 밤마다 드라마 보면서 아랫배나 허리에 얹고 지그시 눌러주세요. 따뜻한 기운이 피부를 뚫고 대맥 안쪽까지 스며듭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말랑말랑하던 복부가 점점 탄탄해지고 늘 차던 손발이 따뜻해지며 생리통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대맥이 조여져야 허리도 조여진다는 이치입니다. 허리에서 한기를 몰아내면 몸이 더 이상 그 부위에 지방이라는 이불을 덮지 않게 되고 자연히 살도 빠지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처짐은 조금 민감한 부위입니다. 바로 엉덩이입니다. 웃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미용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학적인 신호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살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엉덩이라는 부위가 방광경이 지나가고 우리 몸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흐르는 주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의 엉덩이는 어때 보입니까? 단단하고 탄력 있고 언제든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충만한 양기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 엉덩이가 납작해졌거나 축 늘어졌다면 그건 단순히 모양이 망가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방광경이 막히고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으며 양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양기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굴로 기운이 도달하지 못해 피부는 칙칙해지고 주름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골반 아래쪽 근육, 즉 골반저근도 함께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 여성이나 출산 후 여성들이 자주 겪는 고민, 바로 웃거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문제. 이건 단순한 출산 후유증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기가 고르지 못하다는 뜻으로 봅니다. 소변은 방광의 기화 작용으로 조절되는데 이 기화의 중심은 바로 신장의 양기입니다. 엉덩이가 무너졌다는 건 이 일대의 경락 흐름이 막혔고 양기의 온기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을 지킬 힘이 없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가 약해서 엉덩이 근육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신의 뼈를 단단히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 번만 넘어져도 쉽게 골절됩니다. 이런 경우 흔히들 말하는 돼지 신장 같은 걸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름기만 많아서 역효과입니다. 저는 훨씬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뒤꿈치 들기 운동. 한의학의 대표적인 수련법 중 하나인 팔단금에도 포함된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립니다. 발끝만 땅에 닿은 채로 두세 초 멈췄다가 중요한 마지막 단계, 뒤꿈치를 쿵 하고 바닥에 세게 내리찍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진동이 발 뒤꿈치에서 허벅지를 타고 올라 정수리까지 통과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흔들어 줘야 하냐고요? 발바닥의 용천혈은 신장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이 충격은 그 용천혈을 자극해 잠든 신기를 깨워줍니다. 동시에 이 진동은 척추의 쇠까지 흔들어 주어 뇌에까지 맑은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하루에 이 동작을 70번에서 90번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엉덩이가 탄력 있게 올라오며 심지어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소변 조절 문제 역시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화규현입니다. 위로 떠버린 허혈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아래에 잠들어 있던 신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이 한 동작이야말로 고가의 헬스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원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처짐을 다 살펴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 그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시작된 것이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말 그대로 이른 노화, 즉 장기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는 초입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팽창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몸속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첫 번째 팽창은 바로 모공이 커지는 현상입니다. 요즘 피부 관리실에서는 모공을 줄여준다고 각종 수렴제를 바르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겉만 해결하려는 눈속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젊은 사람들의 피부를 보면 마치 껍질을 벗긴 달걀처럼 매끄럽고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폐기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고 합니다. 폐기란 마치 국경을 지키는 경비병처럼 우리의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공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기운이 드나들고 땀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은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기가 강하면 문지기 역할을 잘해서 외부의 찬바람, 습기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부의 진액도 단단히 지켜져 피부는 자연스럽게 탱탱하고 탄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실내에 머물고 외출할 때는 차만 타고 다니고 조금만 땀을 흘려도 바로 찬바람을 쐬며 식혀버립니다. 이게 바로 문을 닫은 채로 도둑을 들이는 격, 폐문 유적입니다. 게다가 운동도 하지 않으니 폐기는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 몸속에 담습까지 생기면 이 경비병은 힘이 없어지고 제 할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의 문, 즉 모공은 제대로 닫히지 못하고 활짝 열려버립니다. 모공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대문이 활짝 열린 채로 있다면 도둑이든 찬바람이든 먼지든 뭐든 다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고
외부의 먼지나 세균이 모공에 쌓이며 염증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공이 커진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가 민감해지며 세안을 해도 기름기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턱대고 화장품을 바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폐를 보하고 기운을 몸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깊은 호흡입니다. 바깥 공기가 맑은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으로 나가서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폐를 열어주고 묵은 기운을 내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는 한의학에서 기운의 왕이라 불립니다. 물에 끓여 마시거나 탕에 살짝 넣어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 환기는 피부의 바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 몸의 겉면을 보호하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소중한 약재입니다. 이렇게 경비병을 배불리 먹이고 잘 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모공이 닫히고 피부는 매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수렴수도 레이저도 필요 없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진짜 변화가 오는 법입니다. 두 번째, 팽창은 단순히 몸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감정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들어 별일 아닌데 화가 치밀고 가족들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분노 후에는 혼자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특히 남편이 말을 한마디만 더 해도 욱하고 아이가 좀 느리게 움직이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갱년기라며 호르몬 때문이라며 성격이 변했다고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엄연히 몸이 보내는 병의 신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강이울결, 심화상엽이라 부릅니다.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간이 몸의 중심입니다. 간은 피를 저장하고 감정을 순조롭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땐 신수, 즉 신장에 물이 충분해서 간이 잘 자라납니다. 물이 많으니 나무가 잘 자라는 이치입니다. 엄마가 젖이 많으면 아이가 잘 자라듯 간은 신장의 물을 먹고 감정을 부드럽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젊었을 땐 바람처럼 유연하고 말도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 회사일, 가족 돌봄 등으로 기력이 바닥나고 신수도 메말라갑니다. 청개가 끊기면 간은 더 이상 젖을 받지 못한 나무처럼 메말라지고 거칠어집니다. 그때부터 그 가는 감정을 순조롭게 흘려보내는 대신 한 점 불씨에도 확 타오르는 마른 장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본인이 원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내부의 화기, 즉 간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 간화는 심장으로 옮겨갑니다. 가는 목, 심장은 화입니다. 목이 불을 붙이면 심장은 타오릅니다. 심장이 타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초조, 불면, 다한몽. 자꾸 악몽을 꾸고 푹 잔 듯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화는 피를 말리고 진액을 태우기에 피부도 메마르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며 혈압이 올라가고 눈은 뻑뻑해지고 피부에는 잡티가 올라옵니다. 매번 화를 내는 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매번 몸 안을 3번 밤새운 것만큼 지치게 만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기는 멈춰 있지 않고 응어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고 꾹 참는 속상함 억눌린 감정은 기의 흐름을 가슴에 가둬 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유방 혹은 갑상선, 결절자궁, 근종 등 여성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요?
무조건 참으라는 건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1000년 넘게 전해져 온 감정 해독탕을 권합니다. 바로 감맥대조탕입니다. 의성 장준경의 처방으로 작용은 단순합니다. 부드러운 국산 소맥 속을 편하게 해주는 대추, 그리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감초. 이 세 가지만 넣고 은근히 달여 드세요. 이 탕은 마음의 불을 진정시켜주고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조용히 가라앉혀줍니다. 심장으로 타오르던 그 불길이 내려가면 마음은 안정되고 피부는 맑아지며 모공조차도 다시 조여집니다. 외모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얼굴의 열은 단순한 화장품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씨부터 꺼야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눈썹은 또렷하고 진한지 눈꺼풀, 허리, 엉덩이, 살은 축 늘어지지 않았는지, 모공은 벌어지지 않았는지, 최근 들어 감정이 자주 폭발하진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입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께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에선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무심코 그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 손엔 대추차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잠을 미루고 복부에 뜸을 뜨면서도 얇디얇은 티셔츠 한 장으로 겨울바람을 맞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건강 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챙겨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매일같이 흘려보내고 있다면 결국 빈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멈춰야 할 5가지 노화 가속 습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5가지는 여러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갱년기와 질병의 길로 끌고 가는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복사뼈와 배꼽을 노출하는 복장 습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겨울철 패션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에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아래는 아홉부 바지에 얇은 양말, 심지어 배꼽이 보일 정도로 허리가 낮은 바지를 입습니다. 그런데 복사뼈 부근은 간, 비신 이 세 장부가 만나는 삼음교혈이 위치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배꼽은 어떻습니까? 태아 때부터 생명을 이어오던 신골혈, 즉 원기가 드나드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이 두 곳이 찬바람에 노출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바로 자궁이 열고 난소가 얼어붙습니다. 결국 생리통 냉증 난임,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쁜 것 좋지만 다리는 따뜻하게, 배는 꼭 가리세요. 양말 올려 신으시고 허리는 단단히 덮으세요. 두 번째는 과일을 저녁 식사로 대체하는 다이어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유로 저녁을 굶고 과일 한 접시로 식사를 대신합니다. 과일이 몸에 좋고 비타민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과일은 대부분 찬 성질에다가 당도가 높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의 양기는 점점 안으로 모이고 수렴하려 하는데 그때 차가운 과일이 들어오면 위장은 얼어붙고 비장은 무너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습기입니다. 저는 과일로 저녁을 때우는 여성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얼굴은 붓고 혀는 두껍고 혀 중앙은 희고 끈적하며 대변은 설사처럼 무르고 끈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건강한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일, 물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을 적당히 간식으로. 식사의 주인은 곡물입니다.
곡식은 양생의 근본입니다. 밥을 먹어야 진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미용을 위한 습관이 생명을 소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땀 배출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땀복을 입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이 비오듯 흐르도록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해독이고 살 빼는 길이라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의학에선 땀을 심혈이라고 부릅니다. 땀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심장에서 흘러나온 진액입니다. 미세한 땀은 독소를 배출하지만 과도한 땀은 기혈을 함께 쏟아버립니다. 특히 원래 기운이 약하고 피가 모자란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생명력 유출입니다. 땀을 한 바가지 흘리고 나면 몇 날 며칠 기운이 빠지는 이유입니다. 운동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히 무리가 되지 않게 가볍게 산책하거나 태극권 팔당금처럼 천천히 기를 돌리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땀은 옷이 젖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땀을 덜 흘리는 것이 오히려 젊음을 오래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노화 가속 습관은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외출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직장인 여성분들 아침 시간에 쫓기다 보면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채 지하철이나 버스로 뛰어나가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양기가 막 피어오르는 시간인데 젖은 머리, 그것도 찬물로 감은 머리에 찬바람을 맞으면 그 소중한 양기가 꺼지게 됩니다. 마치 갓불 붙은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머리 뒤쪽, 즉 풍지혈이 위치한 후두부가 젖은 채로 바람을 맞으면 찬 기운이 바로 뇌 안까지 파고듭니다. 젊을 땐 티가 나지 않지만 나이 들어 40을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편두통, 어지럼증, 탈모가 쏟아지듯 찾아오게 됩니다. 머리는 가능한 한 점심이나 오후, 즉 양기가 충만한 시간에 감는 게 좋고 꼭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뒷머리는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가 뜨끈할 정도까지 말린 뒤 외출해야 진짜로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피해가기 어려운 함정이죠. 불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손이 먼저 가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한 번만 보자 했는데 어느새 1시간.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간혈을 태우고 간기를 상하게 만듭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피는 말라가고 감정은 들쑤셔지고 심신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짧은 영상 하나에 웃고 또 하나에 울고 정신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원이 흩어지고 정신은 부유한 채로 잠에 빠지지 못하니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이 되면 마치 밤새 노동한 것처럼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진짜 깊은 잠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핸드폰 충전기는 거실에 두고 침실엔 절대 들이지 마세요. 잠들기 전엔 가족과 가볍게 이야기 나누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기계의 불빛 대신 마음의 온기를 품고 잠들어야 진짜 내 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양기가 솟아오르고 다시 수렴되는 흐름입니다. 한 사람이 늙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몸속에 아직도 그 따뜻한 불씨가 남아있느냐, 근육에 탄력이 있느냐, 눈빛에 생기가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저도 잘 압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바쁜 일상에 본인의 건강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며 엄마이자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평안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다른 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병들어 쓰러지면 그 고통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을 위해 끓인 보양탕 꼭 한 그릇은 본인을 위해 덜어두세요. 자녀의 새 옷을 챙기기 전에 본인의 천을 먼저 챙기세요. 주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가장 좋은 화장품이고 침대맡에서 들려오는 평화로운 숨소리가 최고의 진정제입니다. 제가 이토록 길게 이야기하는 건 약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홍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남긴 이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한의학은 결코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 일상 속에 녹아있는 가장 따뜻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딸에게, 어머니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속을 먼저 돌볼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건강을 돌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지금 몸을 혹사하고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무지 속에서 병으로 향하고 있는 가정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선행이며 커다란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송이대와 5대 금기 꼭 가슴에 새기시고 실천해보세요. 사람은 늙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아픈 채로, 지친 채로, 무너진 채로 늙는 것입니다. 단지 흰머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그런 노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기만 잘 붙잡고 기혈이 원활히 흐른다면 비록 머리가 휘어져도 그것은 품격 있는 은발이고 시간의 은혜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가능한 한 꼭 답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의 진짜 원인이 신장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구에서도 주목한 검은 식재료가 해답입니다. 이번에는 신장을 지키고 흰머리를 막는 음식 3가지를 골라 설명하고 먹는 방법을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효과가 줄어드는 함정까지 짚어드립니다. 흰머리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늘어나는 흰머리를 나이 탓이라며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 한 오리 몸속 깊은 곳에 말없는 장기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라면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여요.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머리카락은 신장의 꽃이다 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머리카락 상태를 통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신장의 건강을 짐작해왔던 조상들의 통찰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 과학이 이 오래된 지혜가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 명백한 의학적 사실임을 하나둘씩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몸 전체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힘이 약해지면 혈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머리카락 같은 말단 조직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피에 있는 세포들은 점차 활력을 잃고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능력이 약해지며 결국 색을 잃은 하얀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기능 저하가
백발을 부르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흰머리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신장이 보내는 눈에 보이는 경고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볼 것입니다. 왜 신장이 약해지면 흰머리가 늘어나는 걸까요? 서로 위치도 다르고 역할도 전혀 다른 신장과 머리카락이 어떻게 운명을 함께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이 둘을 동시에 그리고 은밀하게 공격하는 단 하나의 공통된 적에게 있습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일종의 녹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과를 잘라서 그대로 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우리 몸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녹, 즉 산화 스트레스는 특히 신장과 머리카락 색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먼저 신장이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그 안의 세포들이 손상되어 혈액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능이 점차 무뎌집니다. 동시에 두피 속 멜라노사이트도 함께 공격을 받아 머리카락을 검게 유지하는 색소 생성 능력을 잃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가 신장 질환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졌고, 후지타 의과대학의 실험에선 산화 스트레스가 멜라닌 생성 자체를 방해하는 메커니즘까지 규명되었습니다. 결국 갑자기 흰머리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당신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장과 흰머리를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검은 식재료. 그것은 바로 검은깨, 즉 흑임자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사실 방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매일 드시는 밥국 샐러드에 간 깨나 흑임자 페이스트를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 넣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그냥 통깨가 아니라 갈아서 먹는 간 깨나 진하게 빻은 깨 페이스트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깨의 단단한 껍질은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로는 분해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씹어 먹으면 대부분의 영양소가 몸속을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반면 곱게 갈아낸 깨는 마치 신장을 보호해주는 작은 영양 캡슐처럼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깨 속에는 세사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사민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 즉 녹슬듯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신장의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세사민을 꾸준히 섭취한 쥐는 혈액 속 노폐물 수치가 눈에 띄게 줄고 신장 기능이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드시는 된장국에 간 깨를 넣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한 큰술에 간 깨,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고 머리카락의 색을 지켜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신장의 노화를 막고 흰머리 세포의 손상을 줄여주는 두 번째 강력한 검은 음식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명절 상차림에 자주 올라오는 그 반짝이는 검은 보석 같은 콩이 단순히 보기 좋은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진한 색깔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콩이 흰머리를 다시 까맣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 기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매우 중요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의 진짜 역할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한 방향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이미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검게 되돌리는 회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정상적인 색소세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흰머리가 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는 뜻입니다. 흰머리를 막기 위한 전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콩 조림이나 삶은 검은 콩을 매일 식사에 조금씩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콩뿐만 아니라 조리하면서 녹아나온 국물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 영양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칼륨 섭취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건강한 분들이 미리 예방을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생활 지식입니다. 흰머리와 암세포를 동시에 억제하고 신장의 해독 기능까지 끌어올리는 최고의 식사 조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신 영양학은 이제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과 무엇을 함께 먹느냐입니다. 정말 음식 조합만으로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입소문이 아닙니다. 특정한 식재료를 조합했을 때 효과가 1 더하기 1이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는 경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브로콜리와 토마토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한국의 명지대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쥐에게 인위적으로 종양세포를 이식한 후 각각 다른 식단을 제공하며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토마토만 먹은 그룹은 종양 크기가 약 34% 줄었고 브로콜리만 먹은 그룹은 42% 감소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은 쥐는 종양 크기가 무려 52%나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브로콜리와 토마토가 가진 활성 성분이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속 빨간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반면 브로콜리의 풍부한 설포라판은 우리 몸 안에 원래 존재하는 해독 효소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무력화시키는 내부 정화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공격하고 서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두 식재료가 만났을 때 그 어떤 단독 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중 전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노화를 늦추고 신장과 머리카락은 물론 암세포에까지 대항하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식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흰머리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음식과 조합을 소개해드렸지만
한 가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먹어도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최악의 습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약통 속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어있는 세 가지 숨은 범인.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온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은근히 공격해온 범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소금입니다. 신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매우 가느다란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혈관들이 짠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속에서부터 서서히 손상되어 점점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결국 신장은 과부에 시달리며 빠르게 기능을 잃게 됩니다. 국내 신장학회에서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의외로 우리에게 친숙한 진통제입니다. 두통이나 허리 통증으로 흔히 복용하는 일반 진통제가 사실 신장 혈류를 차단하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10년간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만성 신장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습관처럼 복용하는 이 약이 조용히 여러분의 신장을 압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즉석라면, 냉동식품 등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이 가공식품들 안에는 신장을 혹사시키는 인공적인 첨가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인은 자연식품 속 인과 달리 체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신장은 하루하루 한계를 넘는 노동을 강요당하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소진되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소금 진통제 가공식품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세요. 흰머리라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 그것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신장의 절박한 신호였다는 것, 이제는 분명하게 아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음식이나 조합들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된장국에 간 깨 한 숟갈을 넣는 것부터 평소에 사던 과자를 삶은 검은 콩으로 바꾸는 것부터 혹은 저녁 반찬에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첫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흰머리가 갑자기 부쩍 늘어나셨나요? 염색을 해도 금방 다시 올라와 감당이 안 되시나요? 그 끝없는 고민이 혹시 유전도 아니고 단순한 나이 탓도 아니라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밝혀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두피 속 혈류의 정체였고, 이 혈류를 막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스마트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두피의 혈류를 열어주고 흰머리를 다시 검은 머리로 되돌리기 위한 6가지 핵심 습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흰머리를 되돌리는 몸속 메커니즘의 최신 과학적 근거까지 완전히 드러낼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카락 속에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은 머리를 되찾는 여정, 그 첫 번째 싸움은 바로 두피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도 안 돼. 나 이미 시간과 돈을 들여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방법이 틀렸다고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는 거야. 그 분노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깊게 숨 한번 들이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만든 레시피도 오븐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찬 요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 그건 분명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과학이라는 불을 제대로 붙여야만 진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단순히 피로 해소나 릴렉스를 위해 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젊은 두피를 되찾기 위한 과학적 훈련입니다. 얼굴 혈류에 대한 국내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급 습에서 받는 마사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일 3분씩 짧고 단순하지만 꾸준한 자극이야말로 두피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세포를 젊게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두피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압박입니다. 손가락의 넓은 면으로 두피를 꾹 잡고 5초간 유지하세요. 새로 산 페트병 뚜껑을 처음 딸 때 그 딱딱한 느낌 기억나시죠? 그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혈류 자극입니다. 양쪽 귀를 따라 뒷머리 중앙 부위, 즉 뇌의 명령이 시작되는 두 정부에 양손가락으로 천천히 압을 주며 눌러주세요. 마치 구원 요청을 보낸 두피에 혈액이라는 이름의 군대를 보내는 기분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서리 깨우기입니다. 이마 라인 바로 위를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일어나 지금부터 싸움이야 라고 두피에게 아침 알람을 보내는 듯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방법은 알겠는데 문제는 시간 아닐까요? 하루 3분 집안일에 바깥일에 정신 차려보면 벌써 밤인데 또 뭔가를 추가하라고 너무 벅차다고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은 여러분의 일정에 무언가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조금씩 빼앗겨온 미래의 검은 머리를 되찾는 의식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머리카락 색소를 만들어내는 모근, 줄기세포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흰머리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패는 바로 이 3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되돌림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짧은 3분이 어쩌면 조금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검은 머리를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습관. 이번엔 음식이라는 이름의 내부 지원군을 투입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반드시 깨뜨려야 할 오래된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껏 머리카락에 좋다고 믿으며 밥상에 꼭 올려온 그 검은 깨나 미역 같은 식재료들 과연 정말 주인공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무대 한편에 조용히 서 있는 조연에 불과했다면요. 설마요, 어릴 때부터 검은 머리엔 미역국 흑임자라고. 부모님도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지금껏 내가 챙겨 먹은 노력은 다 헛수고였단 얘기입니까? 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식재료들은 아주 훌륭한 조력자임은 분명하지만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를 진짜로 움직이는 중심인물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머리카락 색소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티로신, 그리고 이 공장을 가동시키는 필수 요소인 미네랄 3가지, 아연과 구리, 철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저 요즘 아연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연 영양제 하나씩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아연 한 알이 오히려 여러분의 검은
머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사실 아연과 구리는 우리 몸 안에서 흡수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영양소 라이벌입니다. 아연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멜라닌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리의 흡수를 막아버립니다. 마치 원군으로 불러온 장수가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아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는 격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균형, 그리고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철분이 풍부한 간이나 붉은 살코기를 먹을 때는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C가 들어있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어른의 식탁, 그리고 검은 머리를 위한 가장 정교한 영양 전투 전략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졌다고 믿었던 성에도 사실은 안에서 조용히 침투해 들어온 은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흑발을 지키기 위한 세 번째 습관, 바로 자외선 차단,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의 얼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낯빛의 칙칙함,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햇빛, 즉 자외선 때문이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외출할 땐 선크림 바르고 책 넓은 모자 쓰고 선글라스까지 착용하죠. 얼굴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키는 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명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두피가 얼굴의 연장선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이렇게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얼굴에는 꼼꼼하게 선크림을 바르면서 정작 머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햇빛 아래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두피는 얼굴보다 먼저 자외선 피해를 입습니다. 두피는 가장 높고 넓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자외선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면 머리카락 색을 만들어주는 색소세포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의 씨앗이 잠들어 있는 목은 줄기세포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성의 중심부가 화살 세례를 맞고 방어할 틈도 없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면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을 지켜야 할까요? 해답은 단순합니다. 얼굴과 똑같이 두피에도 전용 갑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다행히도 요즘 나오는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는 하얗게 뜨거나 끈적거리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것처럼 가볍습니다. 외출 전 가볍게 머리 위에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두피는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휴대용 미니 스프레이도 많아 언제 어디서든 습관화하기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 뿌리면 머리 눌리잖아. 아침에 고생해서 세팅했는데 망치고 싶진 않거든. 이런 거 귀찮아서 매일 못해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건 귀찮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에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드리는 가장 작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몇 초만 투자하면 머리카락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가성비 좋은 습관이 또 있을까요? 얼굴의 노화엔 그렇게 민감했던 우리가 정작 두피의 신호에는 너무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순간이야말로 행동을 바꿀 결정적 기회입니다. 검은 머리를 잃지 않기 위한 방패, 이제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이번엔 밤입니다. 잠이라는 고요한 시간 속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머리카락의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흰머리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의 결과라면요. 또 스트레스 얘기야. 머리카락이 안 좋다는 얘긴 질리도록 들었어. 그런 애매한 얘기로 또 넘기려는 건가? 라고 하신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시죠. 강한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를 폭주시키고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물질이 바로 미래의 검은 머리 씨앗인 목은 줄기세포에게 지금 당장 모두 색소로 변해해라. 그리고 스스로 소멸하라는 파괴 명령서를 전달하는 실행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밤중 성문에 방어군이 무너지고 안쪽 수비병들이 한순간에 배신하여 적에게 무릎 꿇는 그 장면을. 그렇게 소진된 줄기세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흰머리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유이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사악한 명령서가 전달되기도 전에 찢어버리는 것, 오직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신경계를 교감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고품질 수면입니다. 리라스쿠스 하라고 말은 쉽지. 침대에 누워도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어떻게 자란 말이야.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머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직접 전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자기 전 단 5분 등을 천천히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은 들숨의 2배로.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딱 하고 전투 모드가 꺼지는 그 순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용한 5분이 바로 폭주하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 전체를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물리적 스위치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괴 명령서를 찢고 검은 머리를 지키는 밤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내일의 나를 살리는 진짜 전쟁은 잠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밤의 수면이라는 방패만으로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습관. 이번엔 조금 다른 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은 머리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머리카락 자체에만 물을 주며 정성을 쏟지 않으셨나요? 물 또 무슨 소리야. 나는 머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인데. 마사지도 했고 먹는 것도 바꿨고 자외선도 막았고 이제 또 뭐야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머리카락은 식물이고 그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짜 중요한 건 흙, 바로 우리 몸의 장입니다. 아무리 비싼 비료 고급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흙이 썩어 있다면 뿌리는 영양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썩은 흙은 잡초와 해충을 키우고 염증 물질을 만들어 혈액이라는 통로를 타고 전신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노력이 무너졌던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이 흙을 다시 부드럽고 건강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대지로 되살리는 것. 그런데 막상 하려니 막막하시죠. 유산균이니 식이섬유니 요거트니 장건강법은 워낙 정보도 많고 주장도 제각각이라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척박한 흙 위에 가장 강력한 씨앗을 심는 것. 그 씨앗의 이름은 청국장 혹은 나토입니다. 이 나라가 자랑하는 전통 발효 식품이자 장 속에 유익균을 직접 보내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그 유익균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는 이중무장 식품입니다. 아침마다 나토 하나를 꺼내 그 끈적한 실을 길게 늘어뜨리며 천천히 저어줄 때 여러분은 지금 장이라는 전쟁터에 가장 정예의 부대를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팩.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썩은 흙을 되살리고 시간이 흐르면 머리 위에 검은 꽃을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꽃은 깊고 건강하게 갈아엎은 땅에서만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땅을 바꾸는
첫 삽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미 밭을 갈고 지원군을 불러들이고 성벽을 지키고 파괴 명령을 찍고 썩은 흙마저 되살려냈습니다. 이로써 머리카락이라는 성을 방어하기 위한 5가지 수단은 완벽히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단 하나의 공격 전략, 그 결승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공격이요? 아니, 아직도 뭘 더 하라고요? 솔직히 이제 지칩니다. 그 말 너무나 잘합니다. 다행히도 이 마지막 전략은 지치고 지친 여러분에게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정성껏 되살린 몸이라는 땅 위에 과학이 탄생시킨 기적의 씨앗 하나만 살포시 떨어뜨리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색을 총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바로 모낙네 색소세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사령관은 점차 깊은 잠에 빠지고 그 활동은 둔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은 이 잠든 사령관을 깨우는 2개의 열쇠를 밝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루스 포스콜리 추출물과 메실 추출물입니다. 이 두 성분은 각각 탁월한 기상알람 역할을 하며 함께 사용할 경우 그 효과는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폭된다고 합니다. 마치 조용했던 불씨 2개가 만나 순식간에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대단한 성분이라면 가격도 비쌀 거고 결국은 일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두 성분을 조합한 두피 전용 앰플이나 미용액은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있고 몇만 원이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이젠 우리 손에 들어온 과학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해낸 여러분 앞에 남은 선택은 단 하나. 정성껏 갈아낸 몸이라는 밭 위에 마지막 희망의 한 방울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흰머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빛을 무기로 우리는 이제 방역할 수 있습니다.